안녕하세요. 듀님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어큐브 해법 영상이에요. 해법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제가 기어큐브를 두 개를 들고 있죠.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로 나온 치에서 나온 기어큐브고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기존에 이미 있었던 기어큐브예요. 근데 이제 외관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살짝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톱니의 구성도 살짝 달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내부 조각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두 개가 다른 기어 큐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맞추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얘는 맞출 수 있는데 얘가 좀 안 맞춰지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 내부 조각에 스티커가 없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기어 큐브가 기존 기어 큐브가 이제 내부 조각에 스티커가 있는 그러신 분들은 아마 벌써 이 두 개가 똑같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솔빙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얘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얘도 솔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큐브입니다. 해법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어 큐브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일단 우리가 기어 큐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R축이죠. 오른손 이 돌리는 축을 R축이라고 하는데 이 R을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가 보통의 333 큐브처럼 90도로만 이렇게 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돌아간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톱니가 얘를 90도 돌리면 여기 있는 이 엣지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90도를 돌렸지만 여기 있는 엣지는 바로 45도 각도만큼밖에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90도를 돌린 상태에서 엣지가 여기 있던 엣지가 이쪽으로 와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쪽으로 회전하려면 이 톱니바퀴가 걸려서 회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어큐브의 특징은 반드시 어떤 축을 회전시키든 간에 180도씩 회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80도씩. 그러니까 90도 다시 90도 이런 식으로 180도씩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 있는 엣지가 건너편으로 가서 다른 쪽 회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90도만 회전했기 때문에 엣지가 이쪽 방향으로 와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180도씩만 회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이에요. 제가 한쪽 면을 180도를 회전하면 그 인접해 있는 엣지는 90도 방향만큼 간다는 그 특징이 있죠. 자, 이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부터 설명드릴게요. 1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어디를 맞추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를 지정을 하세요. 이제 코너 하나를 뭐 이거든지 아무거나 좋아요. 하나를 지정을 하고 코너 하나를 지정을 하셨으면 그 코너 하나를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엣지 톱니 하나 그리고 그 인접해 있는 코너 톱니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쪽 면을 돌릴 때는 무조건 180도씩만 회전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 톱니를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를 맞출 수도 있고 여기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톱니를 좀 확인해 보면 여기 흰색, 파란색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 흰색, 파란색 얘를 그냥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180도씩 한쪽 면이 움직인다 했으니까 일단 얘는 이쪽으로 올 수 있겠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180도. 그리고 이쪽에 있으면 흰색, 파란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흰색, 파란색이 맞춰진다는 얘기죠. 자, 또 180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분명히 아까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맞추라 했는데 일단은 코너 두 개를 먼저 짝을 지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운데 톱니를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가운데 톱니는 어떻게 맞추냐면은 코너 두 개가 짝지어졌으면 가운데 톱니 일단 위치는 무조건 가운데 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거나 막 여기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톱니 4개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네요. 흰색, 파란색. 그러면 이 흰색, 파란색을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이걸 계속 돌려보면 맞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한 칸 건너뛰고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0도씩 돌릴 때마다 얘는 이쪽으로 하고 180도를 한 번 더 돌렸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갔겠죠. 자, 그래서 회전비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케이스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는 톱니가 한 칸 건너뛰고 그러니까 이제 대각선 방향이 있었죠. 이럴 때는 무조건 회전만 시키면 이렇게 180도, 180도 해가지고 두 번 만에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짝이 맞춰진 상태에서 가운데 톱니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번 돌려볼게요. 얘를 180도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는 맞았지만 이미 여기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자, 한번 180도 더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아무리 180도씩 돌려봤자 얘는 그 한 턴만큼의 차이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있는 코너를 밑바닥으로 가져가시고 여기 있는 이 톱니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보세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제가 이쪽 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면을 통해서 얘의 어떤 회전 비율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를 회전 비율을 하나만큼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들어가야 할 톱니가 이렇게 한 턴만큼의 차이가 생긴 상태에서 아까 이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박아두었던 이 코너를 다시 옆쪽으로 끄집어내서 여기서 회전 비율을 맞춰진 상태니까 여기서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180도 움직일 때 이 가운데 톱니바퀴는 그러니까 90도 각도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90도만큼 틀어진 상태에서 얘를 180도를 돌리면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셨을 거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게 뒤집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당장은 나중에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면은 2단계 자 바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1단계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단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1단계 때 3개를 맞췄으면 그 건너편에 있는 세 조각은 일단 어디든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짝으로 이미 맞춰진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 오른편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무조건 셋 중에 하나가 이 쌍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맞춰진 이 조각들을요 위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일단은. 근데 인접해 있는 톱니가 흰색, 주황색이 필요한데 전혀 다른 조각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나 둘 중에 하나가 올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자리로 차지가 될 때까지 일단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분명히 이 자리에 흰색, 주황색 톱니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렸죠.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 맞춰주는 것은 1단계 때 가운데 톱니 맞춰주는 방식이랑 100%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이 부분을 아랫면으로, 그리고 아랫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더 갖고 가면 아까처럼 오른쪽 면을 제가 자유롭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도 회전할 때 가운데 중앙 조각은 90도만큼 회전하니까 그 90도만큼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흰색, 주황색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90도만큼의 차이를 미리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미리 옮겨 놓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미리 비율을 맞춰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이쪽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180도를 회전하면서 얘는 90도만큼 내려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180도.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 있던 톱니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맞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맞춰지면 당연히 여기도 맞춰지겠죠. 자,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가 맞춰지면 여기가 당연히 맞춰지고 아래도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판을 다 맞추게 되면 아랫부분도 다 맞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간혹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뭐
중앙 이쪽 라인은요. 뭐 이 정도로 틀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한 번씩 더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연적으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단계 때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했더니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외형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예외형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똑같이 했는데 자, 간혹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1단계 때 3개를 맞추고 그리고 2단계 때 제가 알려진 대로 여기를 다 맞췄는데 가운데 센터가 색깔이 지금 뒤바뀌었죠. 여기 흰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릴 때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은 공식화시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이해시키려면 오래 걸리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회전 기호가 무조건 180도씩 회전하니까 R2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R이라고만 표현할 거예요. 자, 일단 R 그리고 밑에 D, D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전은요. 여기가 맞춰질 때까지 돌리세요. 그냥 R, R, 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이 3번일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지막 회전은 그냥 맞춰질 때까지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흰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이 다 제자리를 찾아갔죠. 아직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위판이 다 맞게 돼버리면 아래판은 그냥 자동으로 다 맞게 돼 있어요. 물론 아직 뒤집어져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2단계를 끝마쳐 주셨으면 모든 조각들이 일단은 자기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자기 자리에 있긴 하지만 얘네들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워져 있는 경우는 무조건 평평하게만 맞춰주세요. 그러려면 한쪽 면을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평평해질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리는 이 엣지 조각들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쪽 면, 그러니까 R 회전면을 계속 돌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돌려볼게요. 맞춰질 때까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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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얘들 이렇게 했듯이 얘네들도 한번 해볼게요. 계속 돌립니다. R 회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직 세워져 있죠? 계속 돌립니다. 얘네들도 지금 뒤집어졌네요. 아무튼 평평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여기가 남았는데, 자, 이게 있습니다. 지금 한쪽 부분이 다 뒤집어졌으면요, 무조건 남아있는 이 4개는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외 없어요. 얘네들도 아무튼 평평하게 되게끔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맞게 돼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3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4단계 바로 보여드릴게요. 4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4개는 맞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엣지 4개는. 그러면은 그 맞춰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맞춰져 있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상단 부분을 봤을 때 9시 방향, 3시 방향에 놓고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제가 공식화시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R, D, R, D, R, D. 굉장히 다 간단하죠? 그래서 무조건 RT만 반복해서 맞춰질 때까지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죠. 예외 없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법 영상이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뭐 끝내실 분들은 끝내시고, 저는 이해를 한번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다는 거 한 번은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해법 영상은 아니고 예시 솔빙으로만 간단히 얘는 맞춰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부록 영상인데 얘는 그냥 편하게 한번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편하게 맞출게요. 그냥. 자, 1단계 아까 흰색, 파란색을 전 기준으로 삼을게요. 여기를 맞추면 지금 찾아보면 흰색, 파란색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딱 180도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2개를 맞추고 이제 가운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를
아래쪽 방향으로 180도로 잠깐 치워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같은 쪽에다 아래다가 박아주세요. 그러면은 얘의 회전 비율을 맞출 수 있는데 여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턴만큼 차이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180도 가져가서 여기서 180도를 돌리면서 얘는 90도만큼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1단계가 맞춰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2단계 바로 보여드리면 1단계 3개를 맞췄으면 무조건 이 짝은 맞게 돼 있다 그랬어요. 흰색, 초록색, 흰색, 초록색, 흰색, 초록색. 그러면 일단 얘를 2단계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센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속 돌려볼게요. 센터를. 흰색이 올라오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외형이 없이 바로 됐네요. 자, 그러면은 밑에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지금 예외형이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아까 해법 기준으로는 2단계가 끝난 셈이네요. 2단계가. 2단계가. 자, 그러면은 일단 또 여기를 맞춰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 맞춰졌구나. 미안합니다. 자, 여기 다시 맞출게요. 내가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빨간색이 주황색인 줄 알았어요. 자, 얘를 맞출게요. 그러면 아래로 갖고 와서 자, 주황색을 한 턴만큼 차이를 냅니다.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80 돌리면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얘가 맞춰진다는 얘기죠. 진짜 2단계가 끝나네요. 자, 그리고 아래 잠깐 회전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맞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2단계가 끝났고, 그럼 아까 3단계처럼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볼게요. 근데 얘는 웃긴 게 뭐냐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평해진다는 의미는 이 기존 큐브는요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얘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내부에 있는 이 조각들이 뒤집어져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론에서 가운데 이 조각에 스티커가 없는 기어 큐브는 예외형이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스티커가 있는 기어 큐브가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맞춰질 때까지. 자,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해법상 기준으로는 3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 3단계가 끝난 거고 이제 자, 봐보세요. 여기가 뒤집어졌죠. 아까 큐브에서는 엣지 자체가 뒤집어졌지만 기존 큐브는 가운데 내부 조각들이 뒤집어져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맞추는 방법 똑같겠죠. 안 뒤집어진 것을 9시 방향, 3시 방향으로 놓고 마지막 공식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가 다 뒤집어집니다. R, D, R, D, R. 그래서 뒤집어졌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맞춰질 때까지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맞추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